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오늘 제 어머니 그릇이라고 하는 정일근님의 작품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참 그릇이 아니고 왜 그릇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책에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릇이라는 말에 사투리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릇이라는 이런 사투리를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런 작품을 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러한 사투리가 쓰이고 있다는 게 참 재미도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릇그릇하는 그 자체가.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러면 여기선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또 제목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뭐 궁금증을 또 자아내는 이런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언제나 떠올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떠올릴 때 여러분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문학이든지 아니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 하게 되면은 바로 희생을 갖다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 자신의 이러한 남편에게 혹은 아니면은 자식에게 하는 희생이 제일 크죠. 이러한 그 희생의 의미를 갖다가 보여주는 존재,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위한 이러한 존재를 갖다 따져보는 것이 어머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다른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이러한 존재로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럼 이 그릇이라는 것 자체 무엇을 뜻할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작품 내용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깨달았대요. 시적 화자의 깨달음이 들어있어요. 나는, 역시 나 나왔습니다.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 일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네, 아까 위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자,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나와져 있고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바로 뭐다? 나는 시인이다. 그러면서 서정시를 쓰는 이러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쓴다고요? 그릇이라는 이러한 표준어를 이렇게 나는 쓰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정반대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 네, 어머니가 되죠. 그럼 여기 시적 화자는 누구? 네, 시적 화자는 나가 바로 시적 화자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내가 바라보는 내 대상. 그러면서 이 글에 있어 제일 주된 대상은 누구? 어머니란 존재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와 다른 말을 쓰십니다. 바로 무엇을? 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언을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릇이라는 표준을 나는 뭐했다? 나는 이것을 학교에서 배운 거.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실생활에서 터득을 하신 것이다 라는 측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머니와 나는 서로 어떻게? 네, 다릅니다. 자, 대조의 이러한 용법을 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주제가 그래서 삶과 사랑이 담긴 시를 써야 한다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적 화자는 바로 뭘 하고 있다? 자아 반성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앞 중간에 깨달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아 반성을 엿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측면. 무엇을 써야 한다는?
사랑이 담긴, 삶이 담긴,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어머니의 그릇 속에는 실생활에 터득한 것이었는데 이 실생활에 터득한 저 그릇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어머니의 삶과 그리고 바로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 나 또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나의 이 그릇에 그것이 담긴다? 담기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특징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시의 발상을 이끌었다. 바로 이 그릇이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어의 대비, 바로 그릇과 그릇이라고 하는 요 두 낱말의 대비를 통해서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연구는 없고요. 대신에 거의 구성이 나온 것처럼 네 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작품을 자세히 좀 더 보면서 그러면은 좀 더 가볼게요.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아까 얘기한 처럼 그릇은 바로 방어 사투리였고 그릇이 표준어였죠. 자,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자,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리면 그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는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는 뭘 느낄 수 있다? 바로 편안함을 갖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자, 그래서 편안함에 이런 수평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편안함의 수평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글은 누가 쓰는 말? 어머니. 그럼 다시 말하면 이는 다 뭐다?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바로 편안함을 갖다가 그릇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걸 깨닫는다. 자, 이 속에는 따뜻함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이 따뜻함 그냥 일반적인 기운의 따뜻함이 아닌 뭐에 대한 바로 어머니의 이러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누구? 어머니를 뜻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일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아까 얘기했어요. 실생활에서 이는 바로 터득한 것이라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다? 대조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말을 만드셨고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여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나는 배우고 그 안에 뭐합니까? 그냥 찾기만 한 거예요. 찾아서 그냥 글로써 표현한 것 뿐이지 내 마음을 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무릇 시인이라 하면 하찮은 이러한 그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자, 뜨겁게 자 이렇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된다. 그 속에는 뭐가 담아서 사랑이라는 걸 담아서 불러주어야 하는데, 자,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령시를 쓰는 내가 뭐한다? 부끄러워진다. 네, 마지막에도 뭐 했습니까? 부끄러워진다. 자, 요 한마디의 말로써 뭘 보인 거라고요? 자, 반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선 대류적인 이러한 용법을 통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특징도 한번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격 자체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반성적이고 대류적인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릇과 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대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하지만 그릇이라는 것 자체는 이 속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라는 것이 담기지 않은 이러한 글이다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이는 학교에 쉽게 배운 것이라면 그릇은 실생활,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를 터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작품 자세히 읽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이 담긴 생명력 있는 언어로 시를 쓰지 못하는 화자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 자, 그래서 어머니가 삶을 통해 배운 언어인 그 륵은 살아남아 빛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쉽게 찾는 이러한 말인 그 륵보다도 훨씬 더 생명력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사투리와 시에 대한 측면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요거는 됐습니다. 요건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 자체에서 여러분 239페이지도 가시면은 또 역시 문제가 네 문제가 있고요. 잠깐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원리 5번 작가 보시면 시적 대상들의 의미를, 자, 요 같은 경우 어때요? 바로 이것을 서로 대상은 그릇과 그릇이라는 서로 대조, 대비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이 시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바로 화자가 모함으로써 자신을 갖다가 화자가 이렇게 시인으로서 자신을 갖다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글이었었다는 측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도 역시 239페이지 실전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이거 다 풀면 역시 또 찍어서 저에게 채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정답 없는 분들은 저에게 올려주시면 정답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역시 어머니 그릇 다 보신 분들은 보셨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